흔히 우리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저희 어머니도 늘 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안 되는 애는 때려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되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사주에 맞는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그때 맞춰서 낳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해줍니다, 언제나. 그 담당 의사 스케줄 보고 제일 스케줄 편한 날 잡아라.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잘 사시는 분이 이제 손주를 보게 돼서 또 이 부를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와 이 날짜 중에서 제일 좋은 날짜 잡아달라서 그런 날짜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했더니 또 기어코 어디 또 뭐 유명한 분한테 가서 날짜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위에서 조금 무리하게 뒤로 당겨서 잡은 거예요. 이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요즘의학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이날 좀 사산을 했어요. 자, 근데 요즘은 좋은 사주로 바꿔주는 굿도 합니다. 명리학에서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신고하십니다. 저희가 합법적이라는 건 줄 알고 그게. 예, 이런 거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 수제자들 한 14명과 같이 이제 MT를 가가지고 밤중에 심심하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완벽한 사주를 한번 만들어보자. 완벽한 사주 만들기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다리 쪽 끌어 맞추면 상체가 안 맞고 상체를 끌어 맞추면 발목이 나오고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이 안 맞고 오른쪽을 맞추면 왼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리학의 사주와 팔자, 이것이 이제 좀 오묘하구나. 어떻게든 완벽한 답이 없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운과 명 중에서 명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볼 때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을까요? 굉장히 좀 진전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꼭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두 시간 사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 네. 석진 씨와 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근데 명을 같이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 4개. 4개잖아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 가령 숙진 씨가 내가 지금 별로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타고났다 칩시다. 절대 음감 같은 거. 그래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씨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쓰는 걸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공부나 해.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석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네.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같은 명을 태어났지만. 실제로요, 그러면 쌍둥이는요. 엄마까지 같지 않습니까? 부모까지. 맞아요. No,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더 정이 갔습니다.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두 명의 성장도 비슷해요. 즉,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 힘들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명리학 쪽은 사실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동생이 신점을 봐줬었거든요. 네. 봤는데 깃발을 뽑는 게 5가지 깃발을 뽑아봐라. 네. 또 신나가지고 이제 좋은 거 나올 거 기대하고 뽑았는데 검은 깃발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5번인가를 다시 해라, 뭐 혼자 기도하다가 다시 해라 했는데 할 때마다 검은 깃발이 하나씩 나와서 혹시 오빠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냐. 저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었고 어머니랑만 지내서 전혀 없는데 하고 어머니한테 안부를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해라. 알겠다 하고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제 아버님이랑 따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정말 한 2주도 안 돼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를 뵙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많게 되고 믿게 돼서 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죽는 날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예전엔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마치 내가 죽는 날을 알면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것 같죠. 그럼 자기 인생을 좀 폼나게 정리할 것 같죠. 저는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분노만 하다가 지났습니다. 명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리학에서의 명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지 뭐 생명 이런 건 아닙니다. 명리학은 딱 태어난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이나 태어난 이후의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인간의 현세적 욕망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은 전부 예외가 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주팔자가 통할까라고 하는데 충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의 조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순서가 바뀐 남반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남반부 출생자들은. 근데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나라잖아요. 남반구 만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오넬 메시의 사주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시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인데 미국 LA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한국 시간으로 봐야 돼요? LA 시간으로 봐야 돼요? 어렵다. 네. 당연히 태어난 곳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을 표준시로 정정하는 것이 좀 귀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표준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난 12시라고 하는 것은 도쿄의 12시가 우리랑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아직 12시가 안 왔어요. 그때 서울의 경우는 마이너스 28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11시 32분인데 서울은 이걸 12시로 치는 겁니다. 표준시랑 시차 조정을 해주는 것이 귀찮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시차를 또 전부 조정해주는 앱을 또 바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 8글자를 뽑는데 3, 40분씩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마저 틀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실컷 엉뚱한 사람 사주를 봐놓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틀렸잖아. 근데 엉터리 사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요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도덕적인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세령의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태양력 24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사주는 뭘로 보느냐? 양력으로 보느냐? 음력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만세력으로 봅니다. 만세력 역법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양력과 음력을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생일을 정할 때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면 오차가 하도 많이 나니까 3월달이 지났는데 또 3월달이 터면 더 오는 거야. 한 달을 더 만드는 거야. 이걸 윤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3월 5일생인데 윤 3월 5일생인지 그냥 3월 5일생인지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여러분 사주를 본다 할 때 제일 궁금한 거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의 재물 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떼돈을 버나요. 옛날에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물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했습니까? 건강, 명예. 관. 관직. 관직. 왜냐하면 남자는 권력을 얻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의 시대는 끝나고 제의 시대가 됐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명이 만약에 학자가 될 명이라면 그럼 적어도 대학원은 가고 박사학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날 좀 도와주시거나 나이 많은 형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학비를 좀 이렇게 좀 덜 벌어도 일찍 학위를 마쳐서 도와주. 이게 재물운이에요.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명을 실현시키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재화를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포기해야겠죠.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든가. 왜냐면 한 학기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다니고. 그럼 그렇게 경쟁해가지고는 그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면 힘들겠죠. 그게 재물운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은 재물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편재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난 그냥 월급 받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자기는 내 돈이 아닌데 하루에 외환거래 하면서 몇백억 하면 퇴근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큰 돈을 만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재라는 것은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나 그럼 내 재산인데 몸에 지니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몸이 내 게 안 돼? 여기에서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 3대 부자가 없는 거야. 3대 부자가 되려면 그 전에 다 죽창에 찔려 죽어요. 1대 부자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3대 부자도 힘든 나라에서 경주 최씨는 12대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12대요.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부를 지켰어요. 그 13대 때 거지가 됐냐? 아닙니다. 마지막 12대 때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다 기부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주 최씨의 10개의 가훈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만석 이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보통 재물을 쌓잖아요. 이걸 경계한 겁니다. 만석이 되면 욕심을 버려라. 나머지는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석만 유지해라. 두 번째, 남자들은 공부를 하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사는 뭐냐면 지방 향토직으로서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나 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절대 흉년 때 땅을 늘리지 마라. 그냥 빌려주고 공식으로 받아라. 네 번째,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나라의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적어도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동네의 복지를 책임져라.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대 부를 만든 법칙입니다. 누가 이 가훈을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명리학적인 이해가 충실한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